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 당장 내일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또 갈 거냐, 그리고 대선 이후로 시장이 어떤 변화를 나타낼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미리 선점 가능한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리뷰로 시작을 하신다고.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이 이뮤온시아죠. 네, 이민원씨가 오늘 아침부터 또 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기분 네. 좋게 오늘 리뷰해야지 했는데 또 이제 좀 기미거리가 밀렸어요. 달려가지고 약간은 네. 아쉬운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넥스트레이드를 응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불리한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이 떴을 때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보유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아스코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결과치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상방에 대한 방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고 가자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민수 대표는 주도주가 바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민성 매니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색깔 변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지각 변동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의 테마 하면서도 2차 전지 뜬금없이 갖고 와서 이제 맞아요. 바닥인 그때.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 강한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전한 트렌드 변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닥에 있는 저평가 기업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렌드는 분명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빈집털이 식으로 들어오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과 반도체에 대한 재수급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많이 떠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테마와 종목을 선점해 보겠습니다. 오늘 큰 틀로 봐야 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수급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또 시장에 대한 견인을 많이 해줬던 기관 매집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매집에 대한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왜 외국인을 안 따라가고 기관을 따라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장기 지속성으로 끌고 가는 성향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장기 우상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기관에 대한 매집주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관의 매집을 키워드로 그러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 테마를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많은 매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 연초부터 특히 5월에 많은 매집을 보여줬던 섹터가 바로 건설입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안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건설협회에서 SOC 정부 예산에 대해서 30조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 기억에는 아마 올해는 25조 예산 편성을 했는데 5조를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산업에 8,600억 가량에 대한 연쇄 효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이제는 회복 국면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건설업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선 이후로 삽 들고 시멘트 나르고 할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볼게요. 네, 사실 건설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뭐 여러 가지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세종에 대한 특별 행정지구가 만들어진다 이런 모멘텀만 보더라도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건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전도 많이 짓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글로벌 수주 확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게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 사이클이 회복 국면에서 확장 사이클로 회복 사이클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행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간 투자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이끌어온다라고 하면은 경기 회복 사이클의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 게 바로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들은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금리나 수혜주가 또 건설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으로 봤을 때는 건설은 이제 뭐니 해도 PF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 좀 주가가 못 갔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경기 회복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체감상으로 느끼는 경기 회복은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지치는 투자 심리가 조금 리스크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실 PF에 대한 구조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건설업황에 대한 좀 PF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부실 PF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에서 1, 2조 정도는 위축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지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동성은 좀 더 이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모멘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단기적인 리스크로는 좀 자금이 많이 메말라 있고 그리고 부채가 많이 껴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5월 이후로 기관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테마 첫 번째로 건설이 나왔고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도 약간 이제 키워드로 광범위하게 해서 못 맞추게 이게 제가 선택을 했는데 어려운데 근데 또 갖고 온 거는 좀 단골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엔터 테마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도전입니다. 춤도 같이 준비해 오셨죠, 그러면? 춤은 이제 이따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춤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히 연습하고 계세요. 제가 언젠가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는 오늘 솔직히 오전장에서 강했어요. 중국발 모멘텀도 있었고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블랙핑크의 팬으로서 네.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번에 블랙핑크가 또 콘서트에 대한 전국 일정 콘서트를 추가적으로 데드라인을 확보를 하면서 최고종적으로 16개 도시에서 31번에 대한 공연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블랙핑크가 2개월 만에 1,000억을 벌어들여서 세계 1위에 대한 공연 수익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엔터 산업에 대한 K-팝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부수를 YG 엔터는 띄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K-팝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좀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커지고 있을지도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관광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시군에다가 K-팝 시티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내한 공연도 늘려가겠다라고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내수 사이클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적으로도 내수적으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터주들의 장점과 단점, 지난번과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지루하시니까 네.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좀 최대한 좀 정리를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터에 대한 장점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K-팝 시티에 대한 조성을 하겠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한 만큼 그만큼 내수 경제에 대한 사이클이 회복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K-팝을 잘 응용을 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새로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량을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권에서 음악 수출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어권에서는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음원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점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커다란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이제 4대 엔터테인먼트, YG, SM, 하이브,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JYP. 네, JYP 이렇게 있죠. 네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디어유, YG 플러스, 노마스 이런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리 단점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외국인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증가하는 게 왜 엔터사 입장에서는 단점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정말 잘 찝어주셨습니다. 저 이거 네.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혹 요새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K-팝에 데뷔를 하고 나서 몸집을 키우고 본국으로 가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K-팝 문화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그런 국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만 만들고 K-팝에 대한 성장 오히려 더뎌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K-팝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형 아이돌에 대한 입지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문제점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심리적인 요소도 그리고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요소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은 그것만 설명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글로벌 경쟁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음원 시장에 대한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2위가 일본인데 일본과 미국을 이겨낼 정도에 대한 K-팝 컬처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체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의 단점이다. 그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은 재수에 도전을 하는 엔터 테마 있고요. 새롭게 떠오른 건설 테마가 있습니다. 과연 매니저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주제가 기간 매집이다 보니까 좀 네. 더 적극적으로 기간에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 근데 최근에 이미 시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건설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에 대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그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과거에는 2차 전지가 그렇게 메가 사이클이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건설이 기관과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DLEN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그중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립세종수목원에 대한 시공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세종에 대한 좀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요소들이 많다. 근데 제가 오늘 기간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기간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수급 보시게 되면 2월부터 꾸준하게 기간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달 5월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DLEN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넥스트레이드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지금 가격으로 현재가로 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저는 룸을 좀 높게 잡아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65,000원 1차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조금 짧게 43,0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안에서 DLENC라는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4시 반에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오늘도 무료 방송 4시 반에 진행을 하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2차 전지 바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이따가 4시 반에 참고하시고 많은 공부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